배 대표님, 예. 지금 이재명 선거법 재판을 맡고 있는 김동현 부장판사, 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입니다만은 네, 대장동. 여기서는 대장동, 유래, 성남FC, 백현동 이 재판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거의 일주일에 뭐 두서너 번씩 이 재판에 나가고 있는데, 특히 대장동 재판에서는 이재명과 과거에 부하였던, 그리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거기 골프 모셨던 성남 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하고 아주 설전이 볼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동규 본부장은 기세 등등하고 이재명 대표는 풀이 죽은 모습인데, 지난 8일에도 이재명 대표가 망신을 당한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 설전을 벌인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도 출석을 해 있고 그 옆에 이제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변호인을 상대로 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아마 상당히 몰아붙인 것 같은데. 예.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른바 이재명 혐오 구역질이 난다. 예. 그러니까 유동규로서는 같은 재판정에 있는 것만으로 혈압 올라서 도저히 재판 못 받겠다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건 말고도 그 이전부터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는 재판장은 그럼 뭐 어디 가림막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냐, 뭐 괜찮다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이번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지금 막 혈압이 올라가서 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 자기는 지금 속 뒤틀리고 머리 터질 것 같아서 못 하겠다 이야기하니까 이제 가림막 설치는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모니터 등으로 인해서 가려질 수 있는 이제 자리 쪽으로 이재명 이제 피의자죠. 이재명 피의자를 자리를 옮겨 버린 거예요. 피고인하고 변호사하고 그렇죠. 자리를 바꿔준 자리를 거죠. 바꿔줬죠. 그래서 이제 유동규 이제 증인이 그러면 가급적 이제 뭐 피가 거꾸로 흐르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줬는데, 이번에는 또 피가 솟구친 거예요, 거꾸로. 왜냐하면 변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이거 대장동 네. 일종의 이재명 대표와 성남시 관계자들이 토론 배틀 해가지고 결정한 것 결정을 아니냐? 내린 합리적인 결정이다. 이런 합리적인 결정이 어딨냐. 그러니까 여기에 또 피가 거꾸로 치솟은 거예요. 무슨 개소리냐. 이 이재명 변호인 이야기를 내가 도저히 못 듣고 있겠다. 예. 미치겠다 나.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이 당 운영하는데 수박 이야기가 나오고 공천 학사. 공천 봐라. 그게 합리적인 거냐. 그게 토론 배틀한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변호인은, 아니 그 이야기를 여기 있다가 왜 합니까? 지금 대장동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아직까지도 재판을 여러 번 거쳐야 이게 이제 결심이 이루어지고 선고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지체 지연될 수가 있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이제는 유동규 쪽 의견을 많이 들어줘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이재명 피의자로 인해서 재판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도 내리가 자리도 바꿔주고 뭐 이제 시간도 더 들어서, 이제 재판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시 시간도 줬고 6시간도 줘.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라, 다 들어주겠다. 우리 이제 재판을 미룰 수는 없다. 예. 이런 상황으로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얼마나 열을 받고 있는 상황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면전에서 이 공천과 관련해서도 다른 사람을 지지하거나 이재명하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 살아난 사람이 있느냐, 다 공천을 학살해버렸는데 그게 합리적인 결정이냐. 그러면 김정은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합리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냐. 김정은이도 거기서 뭐 토론을 하고 무슨 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했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김정은하고 뭐가 다르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이재명한테 직접 물어봐라. 사전 보고를 하거나 이재명은 내락이 없었던 사안 치고 결정된 게 단 하나 있느냐.
이 대장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끼리 사전에 다 내락이 되고 이재명의 오케이 사인을 받아갖고 추진한 거지. 그래갖고 이 토론 배틀이라는 것도 형식적으로 한번 갖춘 거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는 일은 다 거짓이고 사기꾼이나 다름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 박사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변호인이 그렇게 주장할 정도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토론 배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대장동 결정 내리는 데 있어서 이것을 공모하는 방법이든 또는 결정하는 방법이든 그랬다면 이 사건이 이 지경까지 올 리도 없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런 토론 배틀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고 토론 배틀을 했다는 건 바로 그 담당자들과 면담도 하고 일구를 다 기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것도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대장동 사업을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 안 되는 아닙니까? 거죠. 개발 1처장이.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하고 그런 토론 외국에 배틀을 가서 통해서 호주에 여러 차례 가서 골프도 치고 그러니까요. 바다 낚시도 갔는데 나 그 사람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 지금 아니 벌어지고 이재명 있습니다. 대표 변호인은 그 이야기는 왜 안 합니까? 안 합니까? 더군다나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정진상, 뭐 김용,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도원 결의를 한 사람들 아니. 더군다나 그 밑에서 대장동 개발을 유동규가 사실상 책임자가 되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사장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책임자는 또 실세는 유동규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환히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변호인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이재명이 있는 데서 아주 박살을 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은 그걸 듣고 있으려면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유동규 앞에서 나라를 다 쥐고 있는 여의도도 대통령이 유동규 앞에서 이런 개방실을 당해야 하느냐. 유동규가 박살을 내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판사 앞에서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콕 참고 아주 그냥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무슨 말을 여기서 더 못하겠습니까? 사실 유동규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위해서 자기는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그런 각오를 한 사람인데 유동규는 측근도 아니다 이래버린 거 아닙니까? 정진상, 김용 정도 되면 모를까 무슨 유동규가 측근이냐 그런 사람 저 아랫사람 내가 그냥 부리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딱 짜갖고 유동규한테 대장동에 모든 책임을 다 씌워가지고 유동규가 돈을 받았다는 걸로 그렇게 지금 몰아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변호사, 감시 변호사 붙여가지고 유동규 일거일투족을 전부 또 체크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유동규로서는 한이 맺힌 것이죠. 내가 완전히 이화영도 체크하고 있고요. 예. 저는 유동규가 제일 빡돈 건 그걸 거예요. 김문기는 모른다. 예, 거기서 완전히 가버렸다고. 이 사람은 거죠. 정말 나쁜 인간이구나. 빡돈 거죠. 더군다나 유동규하고 김문기는 과거에 분당에 그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이고 그때 변호사 하면서 이재명하고 그때부터 알았던 거 아닙니까? 그 재개발 사업에 당시 변호사였던 이재명이가 끼어 들어가지고 잘 그게 추진이 되면은 시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이 득표인이 된다고 해가지고 서로 그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딱 모른다고 하고 오직 억울하면 사무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거기 조문조차 안 갔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이동규로서는 완전히 뺑 돈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대장동 재판이 계속될수록 이재명으로서는 더 곤혹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그럼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은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려 갖고 조기 대선을 가는 수밖에 달리 방법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임기 단축. 그것도 김용민 의원이 얘기를 하잖아요. 2년 단축합시다 이야기하잖아요. 원래는 1년 단축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방선거랑 같이 지방선거 때 같이 그것도 하면 아닌 좋지 거죠. 않.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6.3상을 지켜라. 지금 선거법이 그렇죠. 이달에 나오지 않습니까? 15일로 나오면은 3개월 선거해버리면은 내년 상반기에 대법원까지 판결이 맞아요. 나버리면 무슨 2027년이고 2026년이고 다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안 되겠다. 2년으로 당기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재명의 입맛대로 그게 될 리도 없는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임기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2027년 5월 10일까지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4대 계획을 완수하고 물러나겠다. 확고하게 못을 네. 박아버렸어요. 물론 뭐 지지율이 떨어져서 이재명으로서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불을 잘 지르면은 제2의 박근혜 사태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우리 배 대표님이 볼 때는 아니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밉다, 싫다 그것으로 탄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2026년 지방선거 민주당이 국민들의 여론을 민심을 얻어서 예. 그러려면 민주당도 잘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민주당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바뀌어야 되고요. 지지율은 올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민주적 법치 질서에 맞게끔 정말 일하는 정치인들의 모습, 국민들이 그 어렵게 번 돈을 낸 세금으로 1년에 1억 이상의 고연봉을 받는 300명 국회의원 아닙니까? 예. 정말 피가 터져라, 머리가 터져라, 살이 찢어져라 이래야 되는 것이 정치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